혹시 운동할 때마다 어깨 안쪽과 주변이 막 찌릿찌릿하고 욱신욱신 아프십니까? 10년간 운동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정말 많이 고생한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이것만 알면요, 지금 어깨가 아픈 사람도 어깨 안 아프게 운동할 수 있고, 처음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어요. 상체 운동을 하다가 뭔가 어깨에 불편함과 이상함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할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깨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깨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쇄골과 뒤에 있는 어깨뼈, 그 다음에 이 팔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손날을 제가 쇄골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등 뒤에 날개뼈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 팔의 윗부분 골두가 뽁 하고 들어가 있어요. 어깨 구조가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 뼈들이 서로 잘 붙어 있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안에 뭐 관절랑이나 이 뼈랑 뼈를 이어주는 인대들, 그 다음에 이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건들, 힘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근육들이 짜잘짜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어깨 모습이에요. 이 어깨는요, 이 관절 안에서 이 골두가 잘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골두가 어떤 이유에서건 안에서 잘 못 움직이고 주변을 긁거나 그 다음에 막 누르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 척추에서 날개뼈가 가까워야 어깨 움직임의 안정성이 높은데, 이 척추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멀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척추에서 어깨 관절이 멀어지면 어깨 관절 안에서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요. 요거 우리 같이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제 영상 보시면서 팔을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기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손을 내 몸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내회전 시킨다 그럽니다. 내 몸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내회전 시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돌려보면요,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척추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돌아 나오니까 척추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어깨를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에서 어깨를 한번 고정시켜 보시고요.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은 다음에 어깨를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한 이 정도 손이 얼굴까지 오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실 겁니다. 뭔가 탁 걸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올리지 않고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오면 뭔가 왜 안 올라가지? 여기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드실 거고, 여기 어깨 근육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이번에도 편안하게 손을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엄지를 몸 밖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쭉 돌리다 보면 이번에는 어깨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와 날개뼈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게 돼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쭉 척추랑 가깝게 날개뼈를 만든 다음 이 젖혀진 어깨는 그대로 두시고요.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잘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깨를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깨 공간이 좁아지고 넓어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 어깨 공간이 좁아지고 넓어짐에 따라 팔의 움직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게 제가 방금 해드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빨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의 거의 90% 이상이 거의 다 아마 라운드 숄더 일자목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의 70% 이상을 눈으로 이용해서 시각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고 몰입을 한다는 건 더 잘 보기 위해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리게 돼요. 그러면서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게 인간은 원래 집중, 몰입을 할 때 이런 자세가 되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뭔가 막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있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보세요. 다 PC하고 스마트폰 보는데 깨어있는 시간 거의 다를 보냅니다. 인간의 뇌는요, 움직임의 안정성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뭐 라운드 숄더고 뭐 거북목이고 그래서 뭐 목 디스크가 생기고 어깨 관절이 망가지고 이런 거는 뇌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냥 그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쓰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까만 고민합니다. 내가 만약에 평소에 자주 하는 행동 습관이 있으면요, 그 동작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육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PC하고 모니터 보면서 핸드폰 두들기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말린 동작을 할 때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있다 하면 에너지가 막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편해지도록요, 이 근육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안 쓰니까요, 이 근육의 길이를 그냥 굳혀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90% 이상이 아마 라운드 숄더에 다 일자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 신경외과, 정형외과 도수치료 엄청 많고 겁나 잘 됩니다. 저도 뭐 이제 조금 불편하신 회원님들 진짜 많이 보냈어요. 자, 뭐 하여튼 내용이 좀 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드 숄더가 되면 날개뼈가 척추에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지손가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그냥 어깨를 말아도 날개뼈랑 척추가 멀어집니다. 그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라운드 숄더가 되면 이렇게 엄지를 안쪽으로 돌아서 척추에서 날개뼈가 멀어지게 되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공간이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뭐 갑자기 팔을 막 밀거나 뭘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뭐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 어깨 공간은 분명 좁아졌는데 내가 뭐 특정 동작을 완수해내는데 되게 몰입이 돼 있고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어깨 관절 안에서 이 팔뼈의 골두가 분명히 공간이 안 나오는데 여기 약간 쇄골이고 제가 날개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골두가 들어간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공간이 안 나오는데 얘를 억지로 움직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드르륵 긁히면서 관절랑이 다 짓이겨지고 인대랑 건들도 여기 사이사이에 막 지나가요. 걔네가 막 씹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직이 손상되잖아요. 그럼 손상된 조직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안에 관절 조직들, 관절랑 이런 게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라운드 숄더인 사람이 그 익숙한 이 어깨 상태를 뭔가 막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항상 부상이 생깁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코치나 트레이너가 뭐 어깨를 이렇게 후방으로 끄집어 내려서 공간을 넓혀준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세를 굉장히 계속 신경 써서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원래 살아왔던 몸인데 이거를 지금 운동할 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동작을 난 완수해내야 돼. 막 밀고 싶어. 근데 이 자세는 또 불편해. 내가 평상시에 하던 자세도 아니야. 그리고 이 동작을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면 근육의 힘만은 부족하고 막 관절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처음에는 나 되게 잘 신경 쓰고 잘하고 있었는데 근육들이 계속 사용되면서 힘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뇌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요,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마탱이가 같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일단 이 동작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냥 관절을 지렛대 삼아서라도 움직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고정시킨 어깨가 힘이 다했네. 근데 난 이걸 밀고 싶어. 그러면 나 모르겠다. 이렇게 관절을 고정시킨 어깨를 움직이면서 이 뼈대와 관절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동작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미 근육 운동을 하는 중에는 사실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이 굉장히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막 근육도 팽창돼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됐다. 그냥 어떻게든 성공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다음날부터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팔을 위로 들어 올리지도 못하겠고 어깨보다 뒤로 젖히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 어깨 관절 안에서 손상된 조직들이 부어있는데 이렇게 짓눌리다 보니까 어깨 관절 안이 아픈 거예요. 또 저희 회원님들 중에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천적으로 좀 특이한 어깨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대요. 뭐 여기 이제 뼈가 생각보다 되게 잘 닿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어깨가 계속 아프시다면요, 일단 먼저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뭐 어깨가 기형이에요, 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수술해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강하게 뭐 별 말씀 안 하신다면요. 운동 방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운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 나으신 다음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이 바로 어깨가 아픈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깨가 안 아프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제 영상 대부분을 보시면요. 저는 운동이든 식단이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여러분이 선수가 돼가지고 대회에 나가실 거라면 저랑은 결이 맞지 않습니다. 제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 방법은 근육을 키우는데 어떤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운동 스포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다쳤거든요. 뭐 주짓수 같은 거 하면서 엄지발가락 염좌도 정말 많이 오고 막 2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너무 활동적인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니까 발목 부상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스노보드랑 웨이크보드 타면서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공중에서 막 돌리고 뛰어내리고 이런 동작을 많이 했거든요. 무릎에 연골판이 너무 많이 닳고, 그다음 무릎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릎 인대 손상도 막 심했었고, 그다음 고관절도 한번 부러졌었고요. 그다음에 뭐 고관절 다치면서 골반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도 고생하고 어깨 뭐 말도 못하고 일자 뭐 거북목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팔꿈치도 무거운 거 든다고 까불다가 막 뒤틀려가지고 염자도 있고 지금도 불편합니다. 특히 막 머슬업 같은 동작, 막 철봉 이렇게 막 올라가는 동작들 하면서 팔꿈치도 많이 뒤틀렸어요. 뭐 손목은 뭐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손가락까지 안 다친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많이 다쳐서 그런지 좀 효율보다는 안전하게 오래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지도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까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를 컨트롤하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엄지손가락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깨를 안 아프게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상체 운동할 때 어깨가 거의 무조건 쓰여요. 예를 들어 뭐 밀기 운동 중에 뭐 팔굽혀펴기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푸시업 할 때 손의 위치가 가슴 옆이에요. 그리고 보통 손가락을 이제 머리 쪽으로 정면을 보게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엄지손가락을 몸 밖으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어깨 공간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푸시업을 할 때에도 손가락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으로 돌려서 바라보게 한다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깨 공간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어깨를 보호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어깨를 척추와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빼고 푸시업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엄지손가락을 몸 밖으로 돌리고도 귀랑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셔야지 날개뼈를 척추와 가깝게 만든 다음에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숄더 프레스와 같은 어깨 운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어깨 운동을 할 때에도 꼭 덤벨을 엄지가 내 몸을 향하도록 이렇게 들고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지를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돌리면서 덤벨을 이렇게 11자 그립으로 만든 상태에서 운동하셔도 어깨 운동하는데 솔직히 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대체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어깨 관절 안에 들어가는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근육을 충분히 써가지고 얘네가 지쳤더라도 어깨 관절이 막 이상하게 이렇게 찌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힘들어서 못 올리겠다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안 되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를 좀 무겁게 하다가 어깨 관절 안이 이제 짓이겨져서 진짜 많이 박살나고 팔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이제 이게 미련하게 운동을 그래도 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덤벨을 이렇게 가드 올리듯이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몸 밖으로 쭉 돌려버린 채로 만드니까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하니까 통증이 안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해서 어깨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팔을 움직일 때 어깨 관절 안에서 이렇게 앞쪽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긁을 확률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통증 없이 운동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미련하죠.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완전 쭉 펴버리면 또 어깨 관절 안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쭉 펴서 운동하지는 않았었어요. 다음엔 단계기 운동이 턱걸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 몸 방향으로 만든 다음 발을 잡고 턱걸이를 하면요, 숙련된 사람들은 날개뼈를 이렇게 척추 쪽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린 다음에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가깝게 만든 다음 등 근육으로 잡은 다음에 턱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이 부족해서 날개뼈를 끄집어 내려서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턱걸이를 하다가 힘이 다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깨가 척추에서
벌어지면서 이제 안전함을 잃은 불안전한 모양이 돼요. 이때 어깨 관절 안에서 조직들이 이 뼈의 골두에 의해서 덜그덕 다 완전 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를 할 때에도 엄지손가락을 내 몸 밖으로 회전시켜서 손바닥이 내 얼굴을 바라보게 만든 다음 봉을 잡고 올라간다면요, 어깨 관절 안에 공간이 훨씬 넓어져서 부상 위험을 줄인 다음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 지도할 때도 손바닥이 나를 보는 방향으로 바를 잡고 당기는 친업을 주로 시킵니다. 친업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잘 하도록 이제 주변부 근육들이 성장을 하면 그제서야 손 모양을 바꿔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제 풀업을, 턱걸이를 시킵니다. 물론 손을 11자로 잡는 뉴트럴 그립도 어깨 관절 입장에서는 안전한 편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근육이 덜 자극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손 모양에 따라서도 자극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선수하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자극에 의한 근육 성장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조금 더 추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 진짜 저 너무 많이 다쳤어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하면 몸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예요. 물론 제가 그동안 이제 지식도 부족하고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또 제 뼈대가 진짜 워낙 가늘고 얇은 편이라서 더 부상에 취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배우고 누가 잘 알려주면서 지난 10년을 좀 제 몸을 썼더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지나간 건 아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평범한 일반인들 중에서는 뭐 저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 방법들로 주로 트레이닝을 시켰고, 그 결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 몸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는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몸 곳곳에 큰 근육들을 성장시켜서 몸을 예쁘게 만드는 데에는 별 차이도 사실 없어요. 결국 몸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건 충분한 시간이에요. 운동을 해서 근육에 상처를 내고 제대로 된 재료를 때려박아서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꽤 긴 시간이 듭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주 3, 4회 이상은 진짜 힘들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만, 또 거기에 양질의 재료를 잘 챙겨 먹어야지만 누가 봐도 몸 되게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다쳤다? 그러면 근육통은요 2, 3일이면 다 회복해요. 아무리 심해도 10일 이내에는 다 회복합니다. 여러분도 근육통 2, 3일이면 운동하시고 난 다음 다 회복하잖아요. 막 타박상을 빵 입어가지고 근육에 정말 좀 큰 손상이 와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다 나아요. 그런데 관절은요 근육처럼 혈관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육은 빨간색이잖아요. 혈액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관절이나 인대나 이런 건들은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많지 않으니 얘네를 회복시켜줄 백혈구들이요 빨리빨리 안 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짝만 다쳐도, 왜 우리 살짝 삐고 이런 걸 염자라고 하잖아요. 병원 가시면요 최소 2주는 얌전히 있으라고 합니다. 길면 4주도 걸리고요. 그럼 어깨 관절을 다치면 최소 2주는 마음 편히 운동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쉬어야 됩니다. 저도 회원님들이 뭐 혼자 운동하다가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쉬라고 해요. 아니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다른 부위 운동을 하든가. 그러면 그 쉬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과 내 흐트러진 어떤 마음가짐은 어떻게 보상받죠? 못 받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한동안 좀 쉬게 되면요 다시 그 흐름을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보다는 안전하게 오래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이 어깨 아프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면요 정말 몸 상하고 뭐 시간 또 잃게 되고 거기에 투자되는 노력도 아깝고, 또 PT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부상을 입는 동안 운동도 못하게 되니까 뭐 돈이나 내가 가진 뭐 여러 가지 리소스들도 잃게 되니까, 오늘 내용 기억하시면서요 운동할 때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내용은요 제 10년간의 노하우가 담기기도 한 거고, 제가 직접 몸으로 떼어가면서 익힌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